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9년 제3회 기출문제 중에서 6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가 관내를 이동할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은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이렇게 액체가 관내를 이동할 때 액체와 관벽 사이에서 생기는 게 유동대전이 되겠습니다. 해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62번을 안 했네요.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중에서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의 접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선은 접지하는 사용 전압은 대지 전압이 얼마? 150V를 초과할 때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죠?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주변 기기와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 기구, 고정형 이동형 휴대용 전동기계 기구, 휴대용 손전등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에서요. 자, 이렇게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접지해야 되는 경우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입니다. 자, 계산이 자주 나오죠. 그죠? 도체의 정전 용량 C가 20 마이크로페럿이다 나왔습니다. 앞에서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인데요. 마이크로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 되겠습니다. 대전 전위 V가 3kV입니다. 키로는 1000이죠. 다시 말하면 3000V이다. 요것만 단위 잘 환산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정전 에너지 공식은 E는 2분의 1 CV 제곱이죠. 그죠? 자, E는 2분의 1 곱하기 정전 용량이 지금 20 마이크로페럿이니까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입니다. 곱하기 V는 3000이네요. 그죠?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90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 밑에 있네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시설할 때 접지극의 최소 매설 깊이는 했는데요. 접지극은 최소한 지하에 75cm 이상 깊이 매설할수록 좋습니다. 이유는 땅속으로 내려갈수록 접지 저항이 낮아져서 접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꽂음 접속기를 설치나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주 출제가 안 되어서 별표 파란색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합니다. 수변한 장소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또는 그 장소에 적합해야 되고요.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때는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거 좋겠죠. 꽂음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을 때는 접속하고 개방하는 게 아니고요. 잠그라고 잠금 장치가 있는 거죠. 잠그고 사용해야 합니다.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66번 자주 출제됩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인체가 현저히 젖어 있거나 인체 일부가 금속과 상시 접촉합니다. 몇 종 장소죠? 2종. 그죠? 자, 허용 접촉 전압은 25V 이하. 답은 2번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요거 기억하고 해설 다시 한번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방폭 전기 설비에서 1종 위험 장소는 했습니다. 0종은요. 어떤 상태? 정상 상태에서 무슨 폭발이? 가스 폭발이 어떻게 우려된다? 항상 늘 우려돼요. 그래서 가스나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 내부가 되겠다. 그죠? 1종 장소는 정상 상태에서 그죠? 역시나 가스 폭발이 간혹 우려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2종은 정상이 아닌 이상 상태에서만 가스 폭발이 우려되거나 아예 가스가 폭발할 염려가 없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상태에 있어서 위험 분위기가 발생한다. 2종 장소죠. 보통 상태, 정상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를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죠? 간혹 우려된다. 요거 1종이 되겠네요. 위험 분위기가 보통의 상태에서 계속 발생한다.
영종장소죠. 위험 분위기가 장기간 거의 조성되지 않는 거 이종장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1종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해설의 내용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8번 문제입니다. 과전류 차단기 퓨즈잖아요. 시설하는 퓨즈 중에서 고압의 전로에 사용하는 표장 퓨즈는 전격 전류 몇 배 견딥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퓨즈는 저압용 포장되어 있는 포장이 있고요. 요거부터 할게요. 고압이지만 비포장되는 게 있고 고압용 포장이 있습니다. 저압용 포장은 자, 과전류를 차단하기 때문에요. 전격 전류보다 1.1배 높을 때다. 그죠? 고압용 비포장은 1.2가 아니라 1.25고 고압용 포장은 1.3배가 되겠습니다. 자, 용단 시간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밑에 있네요. 예, 접지공사 중요하죠. 그죠? 접지공사 종류별로 접지선의 굵기 기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접지선의 굵기는요, 625 그랬다. 그죠? 그래서 제1종은 공친 당면적이 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이죠. 제3종하고 특별 제3종은 2.5, 2.5. 그죠? 현재 이게 맞고요. 제2종은 특이하죠. 그죠? 6이 아니라 16입니다. 하지만 고압이나 특고압은 1종하고 동일하게 6mm 제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답은 4번 되는데요. 해설 내용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0번 문제 또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신선한 공기나 불연성 가스 등의 자, 보호 기체를 용기 안에 채웠습니다. 뭐죠? 이것만 봐도 압력을 채우니까 압력 방폭 구조네요. 그죠?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여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했는 거 압력 방폭 구조 P가 되겠습니다. 참고에 있는 방폭 구조 설명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넘어갑니다. 연소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일단 불이 붙기 위해서는 탈 수 있는 물질 가연물 필요합니다. 자, 점화원이 있거나 자체적인 열이 있어야 되고요. 산소나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3번의 연쇄 반응 무관합니다. 자, 72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중에서 특수화학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특수화학 설비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 정류, 증발, 추출 같은 분리를 행하는 장치, 열이 나는 가열로 가열기 맞죠.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될 때 반응 폭주 등 위험물질 발생이 할 우려가 있을 때 온도가 몇 도? 350도 이상이거나 압력은 980kPa 이상일 때 가열로나 가열기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판의 완전 연소 조성 농도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CST는 공식 기억할게요. 1 플러스 4.773 곱하기 탄소죠. 플러스 4분의 수소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4.773 곱하기 자 C3H8이다. 그죠? 탄소는 3개죠. 4분의 수소가 8개입니다. 분의 100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계산하면은 4.02%,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반드시 식 암기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4번. 물과의 반응 또는 열에 대어 분해되어서 산소를 발생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산소를 발생하는 거 볼게요. 첫 번째, 과산화나트륨은 과산화, 이게 뭐냐면 산소가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별표하시고 답은 과산화나트륨 되겠습니다. 75번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3류 위험물이 아닌 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제3류는요.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이에요. 자, 금속 나트륨, 금수성, 금속 칼륨, 금수성. 그죠? 자, 황리는 자연 발화성에 속하는데요. 황화인이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황이나 인이 들어간 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요거 자칫 잘못하면 틀리기가 쉽거든요.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파란색 별표하시고 해당되는 답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지정 수량까지 전부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76번 문제. 요것도 파란색 별표할게요. 환풍기가 고장난 장소에서 인화성 액체를 취급할 때 부주의로 마개를 막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작업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켜는 순간에 인화성 액체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불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있는데요. 현장의 온도가 20도예요. 그럼 4개 중에서 20도에서 불 붙는 걸 골라야 됩니다. 그죠? 자, 볼게요. 글리세린은 불 붙는 온도가 160도, 20도에서 불 붙을 수 없죠. 중류는 40도씨부터 불 붙어요. 20도에서 불 안 붙죠. 디에틱 에테르는 영하 45도부터 불 붙으니까요. 20도 불 붙어 있습니다. 그죠? 경유는 55도 이상. 그래서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답 기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 그죠? 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7번. 유해물질의 농도가 C고요. 노출되는 시간이 T일 때 유해물 지수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해 지수는 농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길수록이겠죠. 그래서 K는 C 곱하기 T가 됩니다. 자, 하버의 법칙.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78번. 삼각형 할게요. 파란색 삼각형. 20도씨 1기압의 공기를 압축비 3으로 단열 압축했을 때 온도는 몇 도입니까? 시기까지 나오지 않고요. 필기에 대부분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조금만 하실 수 있으면 이 공식 암기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뭐 이거 시기까지 안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겠다 하시면 답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풀이하실 분들은 해설 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9번. 절연성 액체를 운반하는 관에서 정전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유속을 줄이는 거 좋죠. 관을 접지 않은 거 좋고요. 도전성이 큰 재료 관을 써야 정전기 흘러갑니다. 관의 암시름을 작게 할수록 많이 생기죠. 크게 해야겠죠. 그죠? 80번. 분진 폭발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죠? 분진의 퇴적 쌓이는 걸 방지하고요. 점화원 제거하는 거 좋죠.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분진 폭발 일어나죠. 그죠? 크게 해야 합니다. 이게 틀렸고요. 불활성 분위기, 다시 말하면 불이 붙지 않는 분위기 조성하는 거 좋습니다. 네, 넘어가서 건설안전 8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토석이 붕괴되는 원인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는데요.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거, 다시 말하면 흙이 붕괴가 되는 내적인 원인은 그랬죠. 흙 자체의 강도가 저하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면이나 본면의 경사나 기울기 증가, 지진, 차량, 구조물의 중량, 공사에 의한 진동이나 반복 하중 증가는 전부 다 외적 요인이죠. 절토 사면의 토질 암면, 암질, 흙 자체의 질이죠. 강도 저하, 요거다. 그죠? 내적인 조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밑에 있습니다. 건설용 양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삼각대릭은 삼각형으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시설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270도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요. 이동식 크레인에는 트럭과 크롤러 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그죠? 요건 맞네요. 휠 크레인은 자동차 바퀴 같은 겁니다. 무한궤도식 타이어식이 있는데요. 무한궤도식은 크롤러 크레인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요. 크롤러 크레인은 휠 크레인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 했는데요. 차 바퀴가 더 잘 달려가죠. 그래서 휠 크레인이 크롤러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 해야 합니다. 현재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파란색 별표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83번. 다음은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것은 했습니다. 자, 50% 이상 70% 미만 시작되는 만큼 써야 합니다. 50% 이상이죠. 70% 이상 90% 미만은 70%, 90% 이상에서 90% 써야 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4번. 거푸집 동발이 조립도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겁니다. 조립도는 어떻게 조립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부재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인데요. 작업 환경 조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85번 문제. 자, 굴착공사 시에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질 지반 모래지요. 굴착면 기울기와 높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할게요. 자주 안 나왔습니다. 사질 지반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대 1.5 이상으로 하고요. 자, 사질 지반은 모래라서 점착력이 없죠. 흙끼리 붙어 있지 않으니까 붕괴가 돼요. 그래서 1대 1.5. 그죠? 밑변을 넓게 쌓고 높이 낮게 합니다. 높이는 5m 미만으로 한다. 이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는 건 1번이 답이 되죠.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86번. 그죠? 철골 공사 시에 도계 위험이 있어서 강풍, 외압이죠. 에 대한 안전 여부, 내력, 그죠? 외압이 작용할 때 내력, 견디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했습니다.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의 제곱보다 이하일 때였죠. 근데 연면적당 철골량이 일반 건물보다 많을 때 안 해도 되겠죠. 기둥의 H형광을 사용할 때 이응구가 현장 용접일 경우인데요. 자, 공장 용접은 불량을 제거했다라고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단면 구조가 현저한 차이가 있고요. 높이가 20m 이상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고요. 해설을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87번 시기까지 중요하지요. 강관 비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강관 비계에서는 비계 기둥 간격은 그죠? 옆으로 가는 띠장 방향이 있고요. 뒤로 장선 방향이 있었습니다. 띠장 방향으로는 1.5에서 1.8m. 뒤로가 더 촘촘하죠. 1.5m 이하 장선 방향입니다. 그죠? 자, 맞고요. 장선은 1.5m 이하 맞습니다. 띠장 간격은 자, 지상에서부터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1.5m였습니다. 그죠? 띠장 간격은 1.5m 이하 대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5가 아니죠. 2m 이하. 이게 틀렸네요.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에 있는 비계는 위의 하중을 다 견뎌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웁니다.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 400kg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답은 2번이고요. 참고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88번 역시나 중요하죠. 양중기 와이로프 등 달기구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입니다. 자, 달기구 안전계수에서요. 근로자가 탑승하는 건 사람 기준이죠. 이럴 때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은 10 이상입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할 때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은 5 이상. 그 다음에 부속기구죠.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은 3 이상이고요. 그 밖의 경우 4 이상이 됩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니까 5 이상,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9번이네요. 파란색 별표 할까요? 옥내 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대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주 나오지 않았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에는 경보용 설비나 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400m 제곱 이상,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옥내 작업장, 현재 답 2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험 직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0번 비탈면 붕괴 방지. 를 위한 붕괴방지 공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토, 흙을 눌러서 다져주고요. 압성토, 압력을 가해서 다져줍니다. 공작물을 설치해서 비탈면의 붕괴, 흙막이 벽이나 이렇게 붕괴 막아주는 거 좋은데요. 언더피닝은
기존 구조물에 근접해서 건축물 시공을 할 때 기존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법이에요. 그래서 기초의 하부를 보강하는 공법이지 비탈면 붕괴를 막는 게 아니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요것도 답이 아직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91번 자주 나오죠.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비는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 근로자가 서로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달줄, 달포대 사용을 금하는 게 아니고요.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죠. 이게 틀렸고요.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버팀목을 설치, 거푸집 동바리를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92번. 철근의 가스 절단 작업 시 안전상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가스유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작업장에는 소화기 비치합니다. 호스, 전선 등은 다른 작업장을 거치는 곡선상의 배선 위험하죠. 다른 작업장을 거치지 않는 직선상의 배선이 좋죠. 그죠? 2번 틀렸고요. 전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호스는 작업 중에 겹쳐지거나 밟히지 않도록 하는 거 좋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터널 건설 등의 작업을 할 때 낙반, 떨어지는 돌, 그죠?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을 때 위험 방지할 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낙반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떨어지는 흙이나 돌을 막아주는 게 터널 지보공. 그 다음에 돌끼리 볼트를 체결해서 굴러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록볼트. 흔들리는 돌을 미리 제거해요. 굴러 떨어지지 않게 부속의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산소 측정하는 거하고 무관하겠죠. 자, 그 다음에 94번. 철골 공사 중에서 이건 자주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입니다. 트랩을 이용해 승강할 때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아닌 거. 트랩은요, 이렇게 수직 승강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보면요, 수직의 구명줄이 필요하고요.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했죠. 이때 추락을 방지하는 추락 방지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 구명줄, 안전대 젬줄이 있고요. 추락 방지대 맞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수평 구명줄 필요 없겠죠. 그죠? 젬줄은 요 줄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거푸집 동바리 설계 시에 적용하는 연직 방향 하중은 수직 하중이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콘크리트의 측압은요, 굽기 전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놨더니 거푸집을 옆으로 미는 힘이죠. 평하중이에요. 그죠? 수평하중입니다. 수평하중은 이렇게 콘크리트 측압이나 풍압, 바람 같은 게 해당되죠. 요거 틀렸죠. 그죠? 철근 콘크리트 자체 중량, 작업하중, 충격하중은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실기에 단골로 출제됩니다. 철골 작업할 때 위험 방지와 관련된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강설량은 했습니다. 중지 조건에서요, 바람이죠. 초당 10m를 초과할 때입니다. 강우량, 비는 시간당 1mm. 강설량은 부피가 크니까요, 시간당 1cm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현재 3번 되겠습니다. 97번. 굴착공사의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그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이죠. 그죠? 해설 보시고요. 아직까지 숫자 기억 안 나시는 부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8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하죠.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되는 작업 발판의 구조에 관한 구조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높이가 2m 이상일 때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입니다. 발판 재료 간 틈은 3cm 이하죠. 이렇게 발판이 있고요. 폭은 40cm 이상. 근데 재료 간에 미세한 틈이 있다면 이 틈은
3cm 이하다. 그죠? 2번 틀렸습니다.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 지지물에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 한 개 고정했다면 이쪽에 또 한 개. 그죠? 작업 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할 때는 위험 방지 조치. 그죠? 그래서 고정시키고 안전 난간 설치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참고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9번 문제입니다.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전로는 전선 로드와 그죠? 근접하여 작업할 때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고요. 감전사고 방지하여 필요한 조치하는 거 좋겠죠. 작업대의 부음대를 상승시켜 놓고, 이 말은 고소작업대에서요 부음대를 이렇게 들어 올려 놨습니다. 탑승자가 벗어나지 말 것, 반드시 여기서 탑승자가 벗어난다는 건 뛰어내리죠. 부음대를 내려놓고 내려야 돼요. 이것도 맞다. 그죠?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틀렸습니다. 그죠?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려고 할 때요. 그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안전 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 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다. 맞다, 그죠? 발끝막 이판은 바닥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합니다. 맞죠?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는 적정 간격을 유지합니다. 난간대는 지름이 3.8이 아니었죠?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입니다. 그죠?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의 내용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특히나 숫자 위주로 필기에서 숫자만 암기해도 실기 넘어가면 많이 수월하다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별표 있는 내용,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